평생 함께 하기로 한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배우자가 정말 끔찍하게 싫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제목처럼 잔소리가 그 이유일 때도 있죠. 배우자가 가장 싫어지는 순간을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은 첫 번째로 그리고 여성은 세 번째로 배우자가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를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한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타박이나 인격 모독 수준의 잔소리는 때로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부부도 잔소리 때문에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대체 부부 중에 누가 어떤 잔소리를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또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잔소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여기 잔소리 안 듣고 자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소리 뭐 누구나 듣기 싫죠.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 가정을 보면 남성은 이제 일을 늦게 마치고 귀가 자체가 좀 늦은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귀가를 한 이후에 이제 인터넷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아침에 뭐 새벽 6시라든지 7시 정도에 잠이 드는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이제 생활 패턴이 좀 달랐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메모로 남기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건건이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그러니까 본인의 바지를 이제 다릴 때 주름을 한 줄로 다려라. 그리고 쓸데없이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메모로 쓰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내 방 청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방 청소를 해놓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자기가 목이 안 좋으니까 매방 청소를 좀 먼지 없이 해달라라는 거고요. 또 설거지 저녁에 할 것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냄새 나기 때문에 설거지를 저녁에 해라. 이런 말을 사실 얼굴 보고 해도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데 글로 이제 그걸 들으면 사실은 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 네네. 보고 하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메모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거는 너무 좀 이상한 소통 방식이에요. 특히 부부 간에는. 그러니까 뭐 각방을 쓰던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게요. 메모를 붙인다.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부인은 내가? 그럼 뭐 이게 뭐 가사 도움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대화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는 메모가 있는데 쓸데없이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음. 이런 메모가 있어요. 이거는 아내가 말로 좀 해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 필요 없어. 쓰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 메모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 남편분은 참 이상한 성격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음식 타령도 메모로 했다고요. 남편분이 아내에게 남긴 메모를 보면 남편이 정말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 아닌가 싶어요. 음식 관련 메모를 보면 아내에게 게탕을 끓여놓고 가라 이렇게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요. 어묵국 끓이고 남는 건 냉동실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나물버섯은 시들기 전에 요리하고 고추는 시들었으니까 빨리 달라고 얘기했고요. 밥에 현미, 보리쌀 같은 잡곡 비율도 좀 더 높이라고 메모도 넣습니다. 다음부터는 음식을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하라고 고춧가루 얼마나 넣을지까지 지시를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안에 음식 두고 뭐 싱겁다 짜다 정도 하는 잔소리는 애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냉장고를 수시로 열어보고 사다 놓은 식재료가 시드는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식생활 용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살지도 이제 지시를 했는데 메모로 설탕을 사라. 그런데 2개 이상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과자를 좀 더 사라. 1,000원짜리에 3봉지짜리를 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하면 아내 입장에서 정말 살림이라는 재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함께하는 시어머니도 사실 이렇게 며느리에게는 못할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함께 사는 시어머니보다도 더한 남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말 살림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긴 합니다. 저도 물론 요리를 못합니다만 자꾸 남편이 잘한다 맛있다 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이랬던 거예요? 초기부터 그랬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추정인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우리가 이걸 도끼병이라고도 하고 왕자병이라고도 속칭 부르죠. 그런 좀 이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부터 각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부부로 인정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금 됩니다. 사이가 안 좋았군요. 그러면서 이 아내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자분이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시욕이 아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었고 대학원만 그 명문대를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석사과정을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수료하고 나온 것으로. 하지만 그 학교에 다녔던 것은 뭐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내분은 상당히 실망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자신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좀 결혼 초기부터 아내를 제압하고 아랫사람 대하듯 자신을 상점 모시듯 해라. 이렇게 길들이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명문대학교 학부를 나온 것이 아닌데 이제 대학원만 그 학교에서 나왔던 건데 그걸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뭔가 신뢰감을 분명히 잃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 공격까지 했으니까 뭐 초반에 부부가 당연히 불화가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자, 팀장님. 그런데 이 남편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 수기 메모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 같은 거에서도 계속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성이 셰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셰프도 아닌데도 계속해서 그 반찬이라든지 그 요리법까지 했다면 상당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사람인데 메모지 붙이는 거는 적성에 안 찼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밥 사주러 갈 거, 우거집 끓여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요즘에 이런 남자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자 문자에서 볼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메모지 플러스 문자까지 오니까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식사뿐만 아니라 바지는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고도 얘기했고요. 세탁기에 돌리면 얼룩먼지가 많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지시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질타하기까지도 했어요. 갑갑하다. 좀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남편이 사실 요즘 드문데요. 정말 뭐 보기 힘든 남편인 건 맞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런 남편분이 있으면은 당장 뭐 아내에게 또 한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카드를 쓰면은 그 내역이 남편에게 가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내역을 보고 일일이 이건 잘했다, 못했다, 채점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사용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에 이제 51,502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줄일 것,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훨씬 나오나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내역을 다 상세하게 받아보고 거기서 이거는 줄여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얘기를 한 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씩 아껴서 본인의 일,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아껴서 내 일을 줄여달라, 정말 하기 싫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필품 구매 영수증을 다 차곡차곡 받았다 그래요, 아내한테. 그러면서 영수증에 뭐 할인을 안 받고 샀다 그러면 할인 받고 살 것, 이거는 할인 잘 받았다 이런 평가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영수증은 그때그때 통에 넣어줘라는 게 있는데 부인이 이제 장을 보고 그 영수증을 통에 넣어놓으면 이제 밤에 남편이 그 통을 수거해서 영수증과 문자를 이제 대조해보는 그런 작업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 남자 진짜 정말 치밀하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남편은 그럼 자신이 쓴 내역을 아내에게 공개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끼면서 아내가 남편도 이렇게 나처럼 아껴서 우리 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면 조금 갈등이 덜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 얼마나 쓰는지 그런 내역은 절대 또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되게 아주 한없이 너그러웠고 아내한테만 정말 아주 엄격했던 거죠. 아니 뭐 아내가 100번 양보해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좀 아껴서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누가 더 아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뭐 또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이렇게 하지. 애정이 없으면 아예 말하기도 귀찮고 남남처럼 아예 결혼 초기부터 각방도 쓰는 마당에 소원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더 일찍 이혼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서로 평등하냐 이거예요. 부부가. 지금 이게 상하 개념이 남편이 무슨 교수님이고 지금 부인은 학생 아닙니까? 강사죠. 네. 남편이 지금 빨간 펜 선생님이 돼 있잖아요. 일일이 채점을 받고. 두 번째는 이 잔소리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애정 표현을 했을까요? 아내에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가사도우미로 이거 취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동등한 눈높이를 맞췄다면 이런 잔소리도 감수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결여된 것 같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새벽에는 메모로 잔소리하고 외출하면 또 문자로 잔소리를 하고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한 남편.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을까 싶은데 혹시 이 아내에게 뭔가 의심할 만한 게 있어서 뭐 계속 감시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내가 혹시라도 부정행위를 하는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투족 일것을 감시를 했는데 아내 귀가 시간을 이제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학원에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시간 이 체킹한다는 건 상당히 거거든요. 그럴 정도라면 이거 의처증이나 그 정도 되는 건데 어떻든 아내를 자기 어떤 배우자로 배려한 건 아니고 소유한 것 같아요. 소유해가지고 자기 산안에서 놀아나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숨 막혀 안 죽은 게 다행이네요. 이 아내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잔소리 폭탄을 맞은 지 1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아내의 결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본인은 남편의 식모나 노예 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껴서 이혼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저는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뭐 소송으로 갔잖아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에서는 일단 혼인관계는 이제 파탄이 났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본인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그대로 강요를 했고 네. 아내는 그 때문에 사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뭐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 인정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내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하면서 본인을 유기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뭐 방치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나고 위자료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법원이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하나만으로 이혼을 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혼으로 인해서 이미 두 사람은 별거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을 해라라고 판단을 한 거죠. 위자료가 너무 작습니다. 11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요. 1년에 1,500만 원씩 쳐줘야죠, 최소. 아마 뭐 재산 관계, 재산 범위 이런 거 따지지 않았을까요? 재산 분할은 사실상 이제 혼인관계 파탄이 책임이 누가 있는지와 사실 무관하게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네. 과한 잔소리 때문에 이별을 택한 부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